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좀 더웠죠. 더웠고 또 어느 분이 구성학을 들으시는 분이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셔서 같이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조금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와서 수업을 이렇게 듣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수업을 가평에서 했지만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한 1년 지금 6월이니까 한 1년 6개월, 7개월 되는 것 같아요. 수업하는 날 중에 가장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날이에요. 이상하게 어제는 좀 힘들었어요.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공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제 수업 방식이 이제 매번 얘기를 하지만 약간 좀 특이하고 사실 또 그 구성 수업도 좀 특이하지만 사주도 좀 약간 좀 차이가 나요. 일반 지금 역학하시는 분들이 통변하는 통변 논리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뭐 자평, 진전이나 아니면 일반 뭐 다른 종류의 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여러 파가 있어요. 자평파 있고 뭐 물상파, 그다음 저쪽에 중국에서 들어온 맹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통 12운성만 갖고 푸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여러 종류인데 이제 이곳저곳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 밑에서 수업을 듣다가 제 수업을 약간 들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통변하는 논리가 제가 의외로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 그런 거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주를 조로 보는 것 같은데 조로 보지도 않고 물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물상으로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좀 헷갈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때가 있고 육친도 육친을 쓰는 것 같은데 또 육친을 안 쓰고 이런 형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헷갈려 하는 부분이 처궁 내지는 뭐 남편궁,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만나고 헤어지는 정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잘 얘기 안 한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을 명정일주들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또는 그게 그래 이렇게 이제 의외의 반응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해보면 압니다. 이게 해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다가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요런 묘미가 있구나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거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많이 봐라, 많이 상담해 줘라 이런 것처럼 경험치에 의한 통변 논리가 더 유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오셔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분도 정리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이제 초보처럼 안 하고 그냥 실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그 기본이 조금 이제 부족한 건데 제가 이제 그걸 자꾸 따지지는 않지만 그거가 선택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을 이해하고 그분한테 제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부가 끝이 없고 처음에 하는 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제가 약속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성으로 뭐 이달의 운세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성으로 이달의 운세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있죠. 개미달 하면 개미달 자체는 소통이 잘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하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개미달은 소통이 잘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부부관계를 묻든 어떤 계약 관계를 묻든 어떤 법 문제를 묻든 이런 거를 물을 때 아니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그게 잘 대화가 되냐 안 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미토라는 그 자체가 묶였다 라는 뜻이 있고 잘 안 된다 이런 뜻이 있고 법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는 죽고 산다 어렵다 갈팡질팡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개미달은 그 달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쉽지 않은 달이다. 구성상으로. 그 다음에 개수라는 자체는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고 비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달이다. 구성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달이 될 것 같다.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미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수가 중궁에 6이 옵니다. 6이 오면 우리가 이제 항상 중궁수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6이라는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장님, 회사, 어떤 조직체, 어떤 단체 이런 거를 큰 테두리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6이라는 사람들이란 건 6은 뭐 구성수 6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옛말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왕이죠. 왕이라고 하긴 지금은 말을 잘못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뭐 대통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조직체 이런 어떤 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구성수 6은 또 띠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다 알지만 진술 중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회사냐, 이제 회사 일이냐, 가정 일이냐라고 물을 수 있고, 기업이냐, 회사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정입니다. 라고 하면 이혼을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만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질병입니다. 라고 하면 중환병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회사를 그만둘까요? 근데 그만둘 수 없다. 중궁에 들었을 때는 제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대기업 이런 회사들이 난관이라고 그러나 어떤 봉착에 걸려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철학을 합니다, 역학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수 6자리가 지금 5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촉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영감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진술충미띠는 이달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건데, 그게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큰 조직체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6이 남자고 2가 여자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남자들 입장 쪽에서는 부인이 속을 새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부인이 아파서 신경을 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구성수 9 보겠습니다. 구성수 9가 어디가 있냐면, 구성수가 6, 7, 8, 9, 6, 7, 8, 6, 7, 8, 9, 9가 간궁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8토 자리가 있는데, 구성수 9가 거기서 이제 팥살을 맞았다라고 하죠. 이 개미다리니까 축이 팥살을 맞으니까, 팥살을 맞으면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팥살 같은 경우 외부적인, 내 뜻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가 골아픈 문제에 봉착합니다. 여기가 원래 간궁이 반전의 시기고 기사회복의 시기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데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주변이 나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계약이나 타협이나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원인이 무엇이냐,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9라는 숫자의 의미는 문서고 계약인데 그걸 들고 어디로 간 거냐면 산속으로 도피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 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수 9도 이달에는 일이 순조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번 거는 한 70분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거죠.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고 동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성수 3 보겠습니다. 3. 구성수 3도 뭐냐면 진술충미띠입니다. 구성수 9도 진술충미띠고, 진술충미띠인데 3은 어디가 서 있나 라고 봤더니 3이 어디가 있나 라고 봤더니 공궁에 가 있습니다. 공궁은 깨지진 않았어요. 이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궁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공궁에 들어갔어도 원래 연반에서 팔이 깨져 있는 궁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이 어디가 있냐, 공궁에 가 있고 연반에서 팔이 안팔을 맞았기 때문에 이때는 나의 문제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일이 순조롭지 않다, 무언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주변이 돕지 않는 상태고, 또는 거기에 이제 팔이 안 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제사는 잘 지냈습니까? 조상님들의 산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궁이 깨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엔 또 진술충미가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 구성수 5를 보겠습니다. 구성수 5는 어디가 있냐면 송궁에 가 있습니다. 이게 송궁에 가 있으면 거래궁에 가서 있는 건데,
구성수호는 인신사의 띠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래공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내가 타협을 해보겠다라는 뜻인데, 구성수호는 토고 거기가 사자리잖아요. 사. 극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조롭지 않다가 우선은 이제 답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이나 거래나 타협을 하는데 쉽지를 않습니다. 거기가 또 송궁이 그러면 거기에 비행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비행기 타시는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오래됐군요. 오래돼서 문제가 생기겠군요. 그러다 오자리가 사인데 거기에 또 질병으로 치면 사니까 유행성 질병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유행성 질병이 생기는데 참 안 좋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사가 날아다닌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행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달 같은 경우는 질병사가 이상한 질병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성수 4 보겠습니다. 구성수는 좌오묘띠입니다. 좌오묘띠인데, 구성수 4가 어디가 아니라 진궁에 가 있습니다. 진궁에 가 있는데, 구성수 4가 연월반에서 보면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4가 무언가를 시작해 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좌오묘띠인데, 이달에는 좋지가 않다. 또 건강도 조심해야 된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계약, 거래, 직장, 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잘못된 마무리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수 7 보겠습니다. 구성수 7. 구성수 7. 7은 어디가 있나 보니까 67 건궁에서 깨졌습니다. 근데 이게 안파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구성수 7은 안파를 맞았는데 이때는 뭐냐면 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7이 깨졌다는 뜻은 거기가 6자리인데 거기가 사고로 치면 큰 사고입니다. 이달에는 자동차 사고를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부자 자리고 큰 자리인데 그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연반에서 보면 7이 강궁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애정사가 좀 있었는데 이달에 그만둔다, 그만둔다, 정리한다 이런 운도 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잡한 애정사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몸이 아파요 라고 물으면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안 좋은 본명성만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타 뭐 좋으신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라 그러죠? 뭐 또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면 문자를 주시면, 아니면 거기 뭐 글을 남겨 놓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은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비가 많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는 오늘 또 보니까 뭐 부동산 문제를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많이 다시 새롭게 조정한다고 해요. 원래는 5달이면 한 달이면 부동산 가치가 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또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저도 판단하기가 좀 헷갈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이제 변수가 막 팡팡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원래 일이 들어오면 전쟁이 생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쪽, 유럽 쪽에서 전쟁이 났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안 왔지만은 지금 6월이 왔기 때문에 내년이 이제 성큼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위험하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게 외국이에요. 근데 한국도 괜찮을까? 아직은 내년에 일이 이제 들어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국도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